지금으로부터 약 110여 년 전 1908년 가을, 양복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한 동양인 청년이 프린스턴 역에 내렸습니다. 당시에 이 지역에는 동양인을 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청년은 사람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이곳 기차역 플랫폼에 기다리고 있던 한 중년의 미국인이 이 동양인 청년을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이 젊은이는 먼 아시아 동쪽의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온 청년 이승만이었고, 그는 훗날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내게 됩니다. 이승만을 맞이한 어네스트 홀 목사는 조선의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분으로 그를 프린스턴으로 유학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돕고 있었습니다. 어네스트 홀 목사와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장 찰스 어드만의 지원으로 청년 이승만은 1908년 9월부터 정치학과 박사과정으로 대학원 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프린스턴에 오기 전까지 청년 이승만은 조지 워싱턴 대학과 하버드에서 혹독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서양식 교육에 낯설었던 그에게 영어로 하는 수업을 따라하기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 배려와 지원도 없어 매우 고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린스턴에서는 달랐습니다. 여러 후원자들의 도움 덕에 그는 신학대학원인 칼빈 클럽에서 무료로 숙식을 하며 지냈고, 학비와 생활비 걱정 없이 미국에 온 이래 가장 안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전공은 정치학이었지만 신학대학원 기숙사인 하찌홀에 묵으면서 신학대학 강의도 듣고 신학생들과 친해졌습니다. 당시 대학 총장이었던 우드로 윌슨 총장은 이승만을 총장 사택에 종종 초대하여 식사를 하고 윌슨 총장의 딸들의 피아노 솜씨와 노래를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로는 짐작하지 못했겠지만 훗날 뉴저지 주지사를 거쳐 28대 미국 대통령을 역임하게 됩니다. 학업 이외에 미국에서 청년 이승만의 평소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공부하는 일 외에는 매주 수차례 선교사들과 함께 미국 동부 전역의 지역교회를 순회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었고 조선의 개신교 선교 상황이 어떤지를 목회자와 교인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승만은 조선으로부터 온 선교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였던 거죠. 그 강연으로 몇 불의 작은 사례를 받았고 그 돈을 생활비에 보태 쓰든가 선교비로 보냈습니다. 초기에 그의 활동은 대부분 선교 사업과 관련되었지만 점차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으로 바뀌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졸업 후 이승만의 윌슨 총장과의 인연은 계속되어 한때 대한민국의 운명의 새로운 전환기를 가져올 뻔했죠. 1919년 초 1차 대전의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파리에서 평화회의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이승만은 파리 평화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려고 했습니다. 학창시절 스승이었던 윌슨 총장이 이제 대통령이 되어 평화회의를 주재할 것이었기 때문에 이승만은 윌슨 대통령의 역할을 이용하여 한국의 독립의지를 표출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승만은 윌슨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직접 만나 설득하려고 했지만 실망스럽게도 윌슨은 내무장관을 통하여 파리에 올 생각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이승만에게 여권조차 발급해주지 않아 이승만은 커다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위임 통치 청원서라는 문서를 보내어 파리 평화회의에 제출하기를 바랬지만 이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 문서로 인하여 이승만은 훗날 지속적인 정치적인 공격을 당해야 했습니다. 결국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대한 기대는 이렇게 실망과 좌절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청년 이승만에게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들의 왕성한 활동은 이를 기점으로 미국, 유럽, 하와이, 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고, 결국 1945년 대한민국의 독립을 이루어내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프린스턴에서 양국의 두 대통령의 인연에 대해 한번 회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